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시대 내일의 내일 두 번째 강의 AI 시대의 금융 그리고 인공지능의 법과 윤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강에서 우리가 법률과 의료 분야에 침투한 인공지능을 살펴봤잖아요. 금융 분야에 들어온 인공지능이 사실은 앞에 두 분야보다도 더 활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의 머니 본능 때문이죠. 돈이 들어가는 곳에는 가장 첨단 기술이 제일 먼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법률에 들어간 인공지능을 리걸테크, 의료 쪽이 메디테크라고 불렀듯이 파이낸스의 테크놀로지가 접목이 되면 핀테크라고 부릅니다. 테크핀이라는 말도 쓰긴 하는데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융 쪽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빌 게이츠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뱅크는 사라지고 뱅킹만 남는다. 전통적인 금융기관인 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 증권회사의 역할은 줄어들고 그 금융기관들이 하던 송금, 결제, 수신, 대출 등등의 금융 행위만 남게 되는 거죠. 요새 젊은 세대분들이 활발하게 쓰고 있는 토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금융 앱들이 있죠. 그런 앱들이 앞으로 금융기관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금융이 만약에 인공지능과 접목이 되면 우리가 흔히 Bank in my hand 또는 in your pocket 이라고 해서 은행을 통째로 내 주머니 안에 들고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안에 모든 그 뱅킹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들어가니까요. 은행이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또 하나의 관점은 돈은 그냥 하나의 정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금융 행위를 할 때 계좌에서 숫자가 사실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의 반복이잖아요. 숫자란 것이 여러분 대표적인 어떤 산술적인 정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 분야는 얼마든지 디지털화할 수 있고 AI화할 수 있다. 숫자라는 디지털 신호를 다루는 작업이기 때문에 핀테크가 이렇게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도 리걸테크처럼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표는 참조하시고요. 우리가 지금의 현재 핀테크 수준을 넘어서 좀 더 개방되고 첨단 금융계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금융계에서도 마이데이터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들의 주거래은행 한 군데에서만 송금이라든가 계좌 조회 같은 게 가능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내가 한 군데의 앱에서 거래하고 있는 모든 다른 은행 또는 증권회사, 보험회사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됐죠. 이게 소위 오픈뱅킹 개념이고요. 그게 한 단계 더 가면은 마이데이터라고 해서 은행이 갖고 있는 나의 모든 금융 거래 정보를 내가 주도권을 갖고 상대 기관에 이 데이터의 처분권을 줄지 말지를 그 개인에게 결정하도록 합니다. 정보 주권이 좀 더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법률, 금융, 의료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후반부는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법과 인공지능의 윤리. 인공지능의 윤리가 필요해? 왜 그렇지? 인공지능의 윤리가 필요한 까닭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자율성, 소위 말해서 오토노머스라고 하는데요. 자기 혼자 움직인다는 얘기죠. 제가 자율주행차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타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조작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사람의 개입 없이 알아서 데려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이런 자율성 때문에 인공지능에게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의 반쯤 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럽 연합에서는 벌써 법에다가 전자인간, electronic person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미 법제화를 시켜놨습니다. 전자인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에게 일종의
약한 인격을 부여해서 인공지능이 자기 소유의 재산이나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해서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나면 그 차가 갖고 있는 재산에서 일부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자, 이런 컨셉이죠. 아직까지 뭐 지금 시험 단계지만 점점 뭐 공상 영화에서 보듯이 인공지능이 들어간 로봇이 사람과 거의 비슷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수준으로 갈 수 있을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인공지능이 이 사회에서 쓰이면서 그 사회하고 접목해서 나타나는 그 형태가 인간이 어떤 직장에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그런 행태하고 굉장히 양태가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에도 윤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파괴적인 기술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파괴라고 하면 이제 자칫하면 무섭다, 공포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그만큼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칼을 외과 의사가 쓰면은 사람의 암을 도려내고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가 들면은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만큼 날이 날카로운 칼일수록 양날의 측면이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잘못 오용할 경우에 가장 파괴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기 쉽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윤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각국 정부들이 인공지능이 너무나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윤리를 설정해야 될까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법을 만들지 않고 윤리 차원에서 고민을 하는 것은 일종의 연성법이라고 하는데, 오픈로, 소프트로, 부드러운 법률 형태로 해서 처음부터 너무 타이트하게 규제를 하면은 아예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강의 테두리만 정해놓고 여기에서 네가 마음껏 뛰어노는데 지나친 부분은 우리가 커트하겠다, 이런 정도의 규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법보다는 윤리가 먼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윤리가 있어야 되는 4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생명과 지능, 학습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는 기계에도 지능이 있느냐, 창의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는 거죠. 오히려 인간의 지능과는 약간 결이 다른 기계의 지능과 인간의 지능이 어떻게 합쳐져야 가장 베스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느냐, 늘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은 약인공지능, 위크 AI가 보급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위크 AI도 역시 넣어야 할 곳이 있고 안 넣어야 할 곳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인공지능 검사의 예를 들었지만 사람의 인권이라든가 혹은 킬러 로봇 같은 인공지능을 전쟁터에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류 사회에 파멸을 가져오기 쉬운 위험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넣어야 할 곳, 넣지 말아야 할 곳을 잘 가려 쓰는 게 인공지능 윤리의 큰 전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선진국 그룹이라는 OECD에서는 작년 5월에 벌써 인공지능 권고안을 만들었고요. 유럽연합에서도 작년 4월에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 지침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냥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이라고만 나와 있고요. 인공지능과 특화한 윤리 지침은 올해 안에 만든다는 얘기만 있고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데, 저도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인공지능 윤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인공지능 실험 문제죠.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이 들어오는 대신에 사람이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일부는 현재 벌써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고 일시적인,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초기 어떤 순간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완 제도를 준비해야 된다는 주장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산업적으로 보면은 인공지능의 표준을 만드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나라마다 인공지능을 제각각 만들면은 서로 간에 호환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을 투입할 곳과 투입하지 말아야 할 곳의 그 경계도 애매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독재 국가에서 군대에 인공지능을 있다고 하면은 우리 민주국가의 지도자들은 찬성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어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만들어서 그 표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제품이 다른 나라에 수출도 되지 않고 유통되지 못하도록 막는 표준 문제가 산업적으로는 중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철학적으로 인공지능 양극화,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사람과 사람 간의 수입이나 지식이나 여러 가지 격차가 완화되기는커녕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는 인공지능을 잘 알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인공지능을 모르고 활용할지 모르는 사람으로 나누겠죠. 여러분들 요새 코로나 긴급 지원금 받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얘기 들으셨죠? 왜 그렇겠습니까? 젊은이들처럼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클릭 몇 번 해서 재난지원금 받은 그런 어떤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거죠. 앞으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공지능을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2강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 3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